그래서 화장실 기본 타입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만들어 올리시고, 수평선을 하나 그리시고, 폭은 일단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뭐 3m 정도, 그리고 높이도 대충 한 3m 정도, 대변기 하나 세면기 하나 넣고 설계할 겁니다. 3천이죠? 네네, 꼭 3천은 아니어도 되고 적당히. 자, 되셨으면은 벽 두께를 고려해서 이쪽에 변기를 하나 먼저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100mm 짜리 벽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하니까 50mm 정도 옮겨서, 아니면 벽을 50씩 그리세요. 이렇게 50, 50.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50mm 대충 띄워 놓으세요. 이 정도면 됩니다. 벽은 나중에 렉탱글로 그려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화장실을 들어와서 하는 행위가 두 개거든요. 두 개. 크게는 두 개의 행위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대변기를 사용해서 배변 활동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세면을 하겠죠. 세면기를 써서 세면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것들로 생각해 보면 뭐 같이 쓰는 거겠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이 쓴다, 이런 것도 있겠죠. 둘 다를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동시에라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대변을 보시고 손을 씻고 나간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면기만 단독으로 쓸 때도 고려하셔야 되고, 대변기만 단독으로 쓸 때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얘네를 동시에 쓰는 거는 아마 조금만 고려해도 단독으로 쓰기 편하면 같이 쓰는 것도 편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세면기를 쓰는 행위가 우선한다, 더 자주 쓴다 라고 가정을 했다면, 아무래도 세면기를 사용하기에 좀 더 편하게 설계하는 게 맞겠죠. 더 자주 써야 되고, 더 빨리 써야 되고, 더 근처에 있어야 되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넓게 써야 된다거나, 그 상황이 있을 거니까 얘를 좀 더 설계 우선 포인트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돼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디에 무엇을 두고 어떻게 해야겠다가 결정이 되겠죠. 자, 일단은 옆으로의 폭을 1200 정도를 잡을 거고요. 넉넉하게. 뭐 좁게 하면은 900 정도도 가능하다 했죠. 900 정도 해야 벽 두께 포함해서 안쪽 공간이 800. 저게 중심선에서 1200을 가는 거죠? 네, 중심선에서 중심선 했습니다. 요건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편하게 그리시라고. 요 크기는 진짜 좁게 한다 그래도 900보다 작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공중 화장실에 있는 큐비클이라고 하는 화장실로 하는 거는 900 하셔도 괜찮습니다. 판 두께가 얇아요, 걔는. 근데 이게 만약에 주택이거나 건축물에 있는 벽을 세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cm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 여기서 10, 그럼 여기서 5cm, 5cm. 그럼 900짜리 중심선 폭으로 그려도 실내 폭은 800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900보다 좁으면 실내가 800보다 더 좁아져요. 그러면 안쪽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750보다 좁으면 조금 쓰기 어려워요. 팔꿈치를 못 핀다고 보셔야 돼요. 팔꿈치를. 사람이 있으면은 팔꿈치를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행위를 못 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불편해지면은 쓰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넉넉하게 1200으로 했고, 만약에 얘를 지금 쓴다 그러면 여기에 휴지거리 하나 놓고 어느 한쪽에다 휴지통을 하나 놓는다고 했을 때 충분히 폭이 되죠. 그리고 너무 멀지도 않죠. 너무 멀어서 몸을 뭐 움직인다거나 뭐 그래야 될 만한 거리는 아니니까 여기가 특별히 많은 낭비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앉은 다음에 일어나서 몸을 돌려서 나간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공간만 확보해주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되고, 이쪽에다가 세면기를 놓는 순간에, 이쪽 어딘가 세면기를 놓는 순간에 폭이 좁아지겠죠. 뭐 물론 1200을 잡았으니까 450 정도니까 1200이니까 빼도 지나는 가요. 지나는 가는데 좁아지는 곳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죠. 그럼 당연히 불편해지죠. 아무래도 좁은 곳을 지나서 뭔가 간다라는 느낌은
안쪽이 넓고 겉이 좁다 그러면 약간 병을 입구에서부터 보는 느낌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쪽에 놓든 이쪽에 놓든 얘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쪽 면에다가 만약에 놓는다면 세면기를 이쪽 면에 놓는다면 들어와서 쓰는데 넓게 쓰잖아요. 양옆이 넓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쓰는데 불편함도 없죠. 심지어 이걸 동시에 쓸 일은 없을 거잖아요. 얘를 쓰고 얘를 쓴다라고 했을 때 가깝죠. 나가면서 손을 씻고 나간다. 괜찮은 선택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얘를 돌려서 놓는 게 낫죠. 출입문은 측면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출입문이 측면에 있어야 가능한 거죠. 출입문을 만약에 이쪽으로 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세면기는 이런 측면에 놓으시면은 이 공간이 길어져야 되죠. 이렇게 생겨 있는데 출입문을 안쪽으로 열어야 된다. 그럼 세면기를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마찬가지로 좁은 곳을 지나서 간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좋은 방법은 아닐 거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아니면 옆을 늘려줘야겠죠. 옆으로 늘려주는 순간에 남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 폭을 줄이는 게 나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 폭을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세면기를 같이 놓는 행위가 훨씬 더 생각해보면 더 맞는 행위예요. 네. 뭐 조금 변경하면 이런 행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가능은 하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죠. 어딘가를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좋은 형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얘를 넓게 써야 된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긴 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설계한다 그러면 앞쪽으로 공간 변기까지 800 정도, 중심선 길이니까 800 정도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서 나가야 되니까 기본 300일 거예요. 최소 300. 최소 300, 그리고 조금 적당히 잡아준다 그러면 600. 그 다음에 이쪽에서 출입문이 열리는데 800짜리를 설치할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출입문이 꼭 측면에서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을 내버려 두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쓸 수 있잖아요. 몸을 돌리는 공간과 출입문을 여는 공간이 동시에 쓸 일이 없다면 같이 써도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800 정도를 확보해 주면 여기가 출입문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복해서 동시에 사용할 일이 없다면 시간대가 다르다든지 이럴 때는 동시에 쓸 수 있게 섞어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영역들이 실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세면기를 쓸 게 아니라면 출입문을 닫고 쓴다라고 생각해보면 세면기 깊이만 추가되면 되죠. 450. 사실은 요 정도면은 세면기 하나, 대변기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는 만들어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물론 이제 문을 열고 닫는 순간이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문을 닫으려면 이쪽에 잠깐 몸을 피했다가 문을 닫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럴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접이문, 주름문 또는 미서기문, 미닫이문 이런 거 설치하면 안쪽 영역으로 들어오는 공간을 조금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몸을 돌릴 수 있는 공간만 필요하니까 지금 800인데 몸을 여유있게 돌린다라고 저도 600이면 충분히 돌리잖아요. 그 이쪽은 얘가 있습니다만 위가 없잖아요. 아래는 있고. 그러면 위쪽이 비어있으니까 200 정도를 더 내려서도 가능해요. 그럼 문이 옆으로 열리는 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옆으로 열리는 문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요 정도 크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밖으로 열리는 문이다? 그럼 요것도 살짝 불편하지만 더 줄이는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크기 정도에서 얘를 잡아보면, 크기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갖다 놔야죠.
지금은 라이브러리를 놓을 건데 나중에는 나중엔 요거 놓으시면 안 되죠. 이거 말고 조금 예쁘게 꾸며 주셔야겠죠. 여기 벽면에서 그래도 한 50 떨어뜨려 놔야 벽 두께 그렸을 때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100mm만 더 할까요? 살짝 여유 있게 100mm 정도 더 했고요. 이제 얼추 기본 형태를 갖췄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도 사실 고민이 되죠.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이 이쪽으로 열릴 것에 따라 다르고 요렇게 여느냐에 따라서 뭔가 좀 행위가 달라지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놔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놔보면 여기가 진짜 협소하다 그러면 변기 쪽으로 문이 열리게 하면 공간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쪽에 있는 변기가 옆으로 쓰는 게 넓기 때문에 이 변기가 아니고 세면대가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공간을 더 줄일 수 있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없기를 바라며 문 잘못 열면 벽이 부서지겠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도 약점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보단 얘가 먼저 부서질 확률이 커요. 여튼 요거는 알아서 해보세요. 요거는 이쪽으로 놓든 저쪽으로 놓든 큰 상관은 없는데 저라면은 더 쉽게 많은 행위를 자주 할 것 같은 요쪽으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할 것 같긴 해요. 그냥 행위만 생각하고 한다면 나머지도 다른 것들도 좀 복잡하게 생각해 보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행위만 생각한다 그러면 세면기를 좀 더 쓰기 편하게 놔주고 근데 또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대변기지 공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게 공용으로 쓴다 소변기로도 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얘도 많이 쓸 것 같다 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럼 얘를 네 그러면 되죠. 요거 할 거면 어쨌든 문을 닫고 하실 거고 문 닫고 나가려고 돌아서면 얘가 보이니까 반대쪽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진짜 왔다 갔다 해요. 네? 밖으로 열어도 됩니다. 밖으로 열어도 되는데 아까 말한 이유에서 그러면 이제 평면이 여기서 끝났느냐 그러면 그렇진 않죠. 이왕에 했으니까. 얘가 화장실인데 그래도 환기는 좀 돼야죠. 환기 빛도 좀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편마을에 가면 있어요. 동편마을에 그 빌라 겸 그 주거하고 상가를 좀 섞어놓은 건물들 쪽에 가면은 여기 상가가 1층에 이렇게 있고 2층이나 3층이 이제 주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쪽에 가면 요 구석에 여기 정면입니다. 여기 이제 입구고 여기 미용실 이렇게 써 있으면 요 측면으로 들어가면 여기 구석에 조그맣게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긴 창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실수로 문이 닫히면 진짜 암실이에요. 암실.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 결론은 창이 있어야 된대요. 환기도 안 돼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여기는 뭐 불을 켜놓고 밖에다가 스위치를 해놓으면 물에 젖잖아요. 네? 네. 환풍기도 전기잖아요. 24시간 돌려놓기도 애매하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스위치를 밖에다 해놓으면 외부잖아요. 집에 있는 화장실은 창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여기 창문을 하나 단다 그러면 먼저 고민할 거는 천장 높이가 얼마냐를 고민하셔야죠. 그러니까 창문 하나를 한다 그러면 바닥에 선을 하나 긋고 천장 높이가 25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바닥에서 1500 높이 정도부터는 창이 설치돼야 되겠죠. 이거보다 내려오면 위험하잖아요. 침입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내가 설치할 수 있는 창문의 크기는 디멘전으로 재보면 2500짜리 천장입니다. 1m까지 가능하네요.
그럼 천장면에 딱 붙여서 한다 그러면 1m, 1m짜리 또는 1m에 뭐 1200짜리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 설치하시면은 가능하다인 거죠. 물론 여기도 가릴 일이 있다 그래서 조금 위쪽을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혹시 몰라요. 나중에 천장에 설비 같은 걸 집어넣으면 천장을 내려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나중에 천장 안에 뭔가 더 기계 설비가 들어갈 걸 고려해서 10cm 정도 100mm 정도는 좀 여유를 둬서 나중에 천장을 내려서 뭐 설비 같은 걸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900 정도의 창문이 설치가 가능하죠. 최대로 설치한다고 해도. 설비라고 하면 신호지나고 네, 이렇게 공기 빨아들이는 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전기 들어오는 애 뭐 이런 천장형 에어컨 이런 것들 전부 다 설비 요소입니다. 그 결론은 여기에 900 높이의 창문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제품을 쓴다 그러면 900에 900 정도가 되겠죠. 네. 뭐 이렇게 생긴 창도 있겠지만 옆으로 좁아지면 기능상 이렇게 여는 창문을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폭이 좁아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값인 900이 되겠죠. 그러면 또 고민이 되죠. 창문을 어디 설치하는 게 창문의 크기는 900에 900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게 유리한가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쓰는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자 쓰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냥 쓰는데 설계자가 어디에 창문을 내어놨느냐, 얼마나 크기로 내어놨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가 돼요. 심지어 이 창문은 인면이랑도 연관이 되죠. 벽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쪽에 이제 변기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쪽에 세면대를 넣고 하부에 장 같은 거 꾸며가지고 상부에 뭔가 이렇게 쭉 놓고 뭐 이렇게 쓰고 있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근데 여기에 창문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크기로 있느냐가 디자인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기능상으로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높이 같은 거를 생각해 보거나 하면은 환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도 기능이죠. 또는 외부에서 침입 같은 걸 고려하면 높이도 고려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안전이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하나가 가진 의미가 크다예요. 물론 이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저기가 어떤 목적, 어떤 행위를 위해서 쓰이는 공간이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튼 놓고 싶은데 놓으세요. 오늘은 놓고 싶은데 놓으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쪽에다가 좀 놓을 생각입니다. 이쪽에 뭐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 공간이 좁다고 해도 뭐 수전 사용기 같은 걸 써서 뭔가 물을 쓴다 그래도 이쪽에서 뜨거운 물을 많이 쓸 것 같아서 그냥 걔라도 좀 잘 빠지라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으면 아무래도 문이 여기 있으니까 다른 공간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맞바람이라도 잘 치겠죠. 그런 이유에서. 그래서 어느 만큼에 놓을 거냐인데 이쪽 벽면은 좀 띄우고 싶어요. 여기 벽면만큼은 좀 띄우고 싶은데 이거는 인면의 디자인상 이쪽 부분의 바닥에 세면대를 놨다고 치고 그럼 여기다 거울도 놓을 거고 이쪽 벽면에다 뭔가를 뭐 꾸밀 수도 있잖아요. 장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럼 모르잖아요. 이렇게 깊이 낮은 뭔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선반 같은 거를 단다라고 해도 벽면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을 가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요 공간 정도는 피해서 창문을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600 정도를 떨어뜨리고 여기서 900 정도의 창문을 내어보면은 화장실이 작아서 생각보다 창이 크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되면 600에 600 이렇게 하셔도 되죠. 뭐 꼭 900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냥 600으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600에 600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벽을 뚫어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화장실에 있는 벽이 전부 벽돌벽이다 라는 가정하에 벽에 해치 넣어볼게요. 여기서 해치를 넣게 되면 모양 고르고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중심선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넣으시면 여러 번 넣어야 되잖아요. ESC 레이오프 레이오프에서 중심선을 잠깐 꺼주시면 멀리서 해치
그리고 벽돌의치도 대각선 45도 선의 연속인데 라인으로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인으로 45도로 기울여서 갔다가 올려보면 들어가죠. 이 간격은 좀 넓은 편 같아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정도 느낌으로 들어가면 얘가 벽돌 해치예요. 그러니까 저 간격이 너무 멀면 안 되고 너무 가까우면 출력할 때 이상하고, 이것도 사실은 출력해보고 너무 멀다 그러면 조절해 주셔야 돼요. 너무 가까우면 좀 넓혀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설계가 잘 됐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인 거고, 비슷한 방법에서 떨어져 있는 거 말고 대변기 옆에 세면기가 붙어 있는 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대변기 하나 갖다 놓고 벽이랑 같이 복사할까요? 어차피 같이 쓸 거니까 중심선까지 해서 중심선, 대변기, 그리고 벽선은 나중에 이렇게 치수선까지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세면기도 하나 복사해오면 되겠네. 벽체까지 가져오지 마세요. 출입문도 별도로 복사해 주시면 되죠. 나중에 배치할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심선하고 대변기만 빼오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기본적인 크기에서 대략적인 크기 형태를 맞춘 다음에 정확하게 그리시는 게 두 번, 세 번 작업 안 해요. 벽 먼저 그려놓고 크기가 바뀐다 그러면 다시 그려야 돼요. 이 옆에다가 세면기를 옆에다 놓는 타입을 지금 해볼 건데, 그렇다고 치면은 문제가 있죠. 이 옆에 세면기를 놓는다 그럼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놓는 거는 상관없죠. 딱 붙여서 놓을 수 있는 가예요. 이 두 개의 사이 거리는 얼마쯤 떨어져야 두 개를 쓰는데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서 쓰는 행위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몸을 돌린다, 뭐 팔을 뻗어서 뭔가를 잡는다 이런 거잖아요. 세면이라고 하는 행위에서도 쓰려고 치면은 이렇게 팔을 움직인다라는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쓸 수 있는가, 어떤 행위들이 어떤 치수가 필요한가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이건 동시에 쓸 일은 없겠죠. 이 두 개를 한 사람이 볼일을 보고 한 사람은 씻는다 이런 행위는 드물겠지만, 세면대 두 개를 붙여 놓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세면대와 이 세면대는 어느 정도 간격이 필요할 것인가, 바로 옆에 있는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쓸 일이 없을 때는 고려하지 않는데, 동시에 쓸 일이 있거나 같이 쓸 일이 있을 때는 이 둘 사이의 거리도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야 서서 쓸 거잖아요. 그래야 싸움이 안 나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소변기 두 개다 그러면 소변기와 소변기 간격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면기를 한번 놔볼게요. 이건 동시에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걸 고려해서 적당히 거리를 좀 둬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갖다 붙인다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놓고 고민해 보면 돼요. 두 개를 딱 붙인다, 가능할 것인가입니다. 뭐 사실 불가능은 아니에요.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벽이 있을 때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얘는 왜 된다고 얘기하는가예요. 혹시 아실 만한 분 있으세요? 아까는 이쪽에 벽이 있으면은 요거 행위를 할 때 걸려요, 그래서 못 써요, 불편해요 라고 했는데 얘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맞습니다. 얘는 위쪽이 비어 있어요. 요 위가 비어 있다고요. 세면대 설치 높이가 바닥에서 평면상에 뭔가만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세면대가 설치돼도 요쪽에 벽이 있을 때는 사실 못 쓰죠, 부딪히니까. 근데 얘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쓰려고 하면은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요. 다만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이게 만약에 둘 다 세면대다 또는 소변기 두 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 거리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가 붙어 있으면 옆 사람이 팔을 꺾으면 부딪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져야죠.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도 마찬가지죠. 공중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도 특정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거리는 추천드리는 거리는 중심선과 중심선 길이로 개인적으로는 800인데 한 750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750.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약간 여유 있게 800 정도를 하겠습니다. 800 정도. 얘네는 뭐 상관성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서 800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벽면까지도 뭔가 거리가 필요하겠죠. 사람이 서서 이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쓸 건데, 그러면 당연히 세면대를 떠나서 이 사람이 행위를 할 건데,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행위를 할 건데, 그러면은 적어도 요 사람을 가운데 딱 정면에 섰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하는 팔꿈치를 펴고 접는 행위에 대응하려면 그래도 넉넉하게 40cm는 필요하죠. 이 넉넉하다는 얘기는 매우 여유 있다는 아니에요. 매우 여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기준보다 뭐 몇 cm 크다 정도입니다. 요 정도는 떨어져서 벽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서 두께가 생겨야 되니까 적어도 여기서 벽 두께가 200이다 그러면 100mm는 더 가야 중심선이 있는 거고, 벽 두께가 100이다 그러면 50mm는 가야 벽 중심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 얘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다음에 거리를 재보셔야죠. 아이고 여기를 안 했네요. 대변기 쪽을 안 했네요. 여기도 해볼게요. 이게 외우기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중심에서 그냥 이런 그 위생도기류들은 웬만한 애들은 대체적으로 폭이 기본 450 정도는 넘어요. 기본 450 전후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400 정도는 확보해 주세요. 양쪽으로 한 개 치수로만 외우자 그러면 제 생각엔 400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유 있는 치수는 아닙니다. 여유 있는 치수는 아니고, 제 거 한 거는 400 정도로 했는데 요 정도에서 더 줄이는 거는 어렵다고요. 그럼 진짜 불편해진다. 정말 위험해지기 때문에 거리를 먼저 한번 재보고, 거리를 재보면 1600, 보통은 1500 정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좀 힘든 것 같고 1600. 근데 요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더 늘릴 겁니다. 조금 더 늘려서 1600 말고 200 정도 늘려서 1800 정도로, 그리고 요 사이도 조금씩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이게 공간이 너무 접지 않으면 채소 크기보다 여유있게, 약간만 여유있게 해줘도 조금 나은 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넉넉한 크기에서 설계한다기보다는 채소 크기로 설계를 하시고 조금씩 늘려서 좀 잡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쉬우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앞쪽까지의 거리, 앞쪽까지 넉넉하게 잡아도 800이나 900 잡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출입문이 측면으로 열린다고 해도, 이렇게 열린다고 해도 800, 이쪽에서 이렇게 열린다고 해도 여기 거리가 필요한 거는 800. 그럼 이 앞에서 800 정도 공간을 주면 얘가 이제 이 크기겠죠. 매우 여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늘려서 200 정도 더 늘려서 1800에 1800 정도로 늘려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면 요 정도 되겠네요. 뭐 출입문을 어디에 두든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했던 원리대로 적용하셔가지고 한번 잡아보시고요.
창문도 잡아보시고 출입문 위치, 창문 위치 먼저 뚫으시고 출입문과 창문 갖다 놓으시고